전남도 내에서 공원일몰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125곳에 이릅니다. 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지 매입과 민간공원 조성에 나서고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고흥군 금산면 출신으로 한때 국민 영웅이었던 김일 선수를 추모하기 위한 레슬링 대회가 열렸습니다. 세계 5개 나라 레슬러 25명이 참여해 지역에서는 보기 힘든 박진감 넘치는 경기를 펼쳤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뒤 학교마다 고3 학생들의 교육 지도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방학까지 한 달 반 동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지만 학생들의 참여를 높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광어와 미역 등을 넣은 비료가 유자를 키우는 좋은 재료가 되고 있습니다. 이 비료로 키운 이른바 광어 유자는 맛과 향이 뛰어나 인기가 높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어제에 이어서 공원일몰제 관련 기획보도로 시작하겠습니다. 내년 7월로 다가온 공원일몰제. 지자체의 선제적 대응과 정부의 전폭적 지원이 시급하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민간 자본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등의 대안도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환경 훼손을 조장할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내 도시공원 가운데 내년에 시행될 공원 일몰제에 적용되는 곳은 125곳. 빽빽한 숲과 산책로 등 친환경 공간들이 시민들에게 여유와 안식을 제공하면서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 곳들입니다. 특히 악화되는 대기 환경에 맞서 미세먼지를 줄이는 효과까지 알려져 도시의 허파란 숨기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 전체의 모습을 아름답게 가꾸는 데 일조를 하고요. 최근에는 지구 온난화나 도시 열섬 효과를 완화시켜주는 데 있어서 아주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들이 도시공원이어서. 그러나 2,700여 헥타르의 녹지가 공원 일몰제 대상에 포함돼 공원의 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로 단계적 부지 매입과 민간공원 조성 등 공원 확보를 위한 쟁걸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도시공원을 매입하는 지자체에게 지방채 발행을 독려하고 일부 이자를 지원해주기로 하면서 효과를 낼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재정적 여유가 없는 지자체들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 역시 빚을 떠안는 개념이다 보니 장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뭐 500억, 600억 지방채 내가지고 그 지방채에 대한 이자를 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과연 얼마나 그 지자체들이 그 정책에 호응해서 이런 공원을 매입할지. 민간공원 조성이란 특단의 대책을 두고 최적의 선택이 아니라는 주장도 곳곳에서 터져나옵니다. 전체 부지 가운데 공공주택과 공원시설이 함께 들어서게 되면서 오히려 환경 훼손을 조장한다는 불만도 제기됩니다. 게다가 일부 지역에선 사업 시행 과정에서 특혜 논란이 불거져 시민단체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고발장을 제출했고 보상 가격을 놓고 주민들의 반발이 불거져 지자체와 대립각을 세우는 곳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 역시 공원 일몰제의 연착륙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재산권 행사를 막아왔던 정부가 공공성을 담보로 운영되는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는 겁니다. 토지 보상 비용을 국가가 좀 함께 부담을 좀 하는 법안이고요. 국가공원으로 정부가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는 것도. 주민 환경권을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에서 세금 감면과 매입 비용 지원 등 현실적인 대안이 주목을 받는 이유입니다. 도시공원의 생명력을 가늠할 공원 일몰제가 7개월이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사유재산 침해와 공공성 확보라는 명제가 뒤엉키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신중한 접근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수능이 끝난 요즘 고3 교실은 해방감과 허탈함이 교차하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은 수업 일수를 채우기 위해 방학까지 한 달 반 동안을 학교를 가야 하는데 이 기간 어떻게 보내야 할지 학교도 교육당국도 해마다 고민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입 수학능력 시험이 끝난 고3 교실은 다소 분주한 모습입니다. 교실에 가득 쌓아놓았던 참고서는 사물함으로 옮겨지고 웃음소리와 수다소리가 복도를 가득 채웁니다. 수능이 끝나면서 긴장감은 잠시나마 해방감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그게 너무 허무하기도 했는데 어떻게 뭐 홀가분하기도 했고. 저는 진짜 전혀 안 허무하고 너무 좋았어요. 진짜 12년 공부 끝난 게 너무 좋았어요.
하지만 학교의 고민은 지금부터 또다시 시작입니다. 교과 수업과 기말고사까지 끝났지만 아직 한 달 반가량 남은 법정 수업 일수를 채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독서와 체험 등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기는 하지만 이미 풀어진 수험생들의 마음을 붙잡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학교에 빨리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좀 진로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특화시켜가지고 운영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그럴 계획이고요. 예. 전라남도 교육청도 이 시기에 맞춰 학생 버스킹 공연과 공감, 소통, 감정 조절 등과 관련된 어울림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생활지도 강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내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실천을 잘하면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능 이후 방학까지 남은 기간은 40여일 남짓. 고3 학생들을 위한 알찬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자치단체와 전문가 등 지역 사회의 역량을 모으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오는 18일부터 2박 3일간 전남국제교육원에서 도내 일반고 3학년 학생 100여 명을 대상으로 2020학년도 대입 수시 모집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도교육청은 이번 모의 면접에 이어 오는 25일부터는 희망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기록부와 자기소개서 기반 모의 면접 프로그램을 한 차례 더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다음 달 26일부터는 동부, 서부 권역별 정시 상담 스쿨을 열기로 했습니다. 어제 치러진 수능 시험에서 광주 전남에서는 모두 10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광주 전남 시도교육청에 따르면 광주에서는 9건, 전남에서는 1건이 적발됐고 총 10건 중 5건이 4교시 선택 과목 부정이었습니다. 또 전자기기 소지 2건,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한 경우가 2건 등이었습니다. 시도교육청은 이 같은 사실을 교육과정평가원에 통보했고 부정행위 심의위원회에서 제재 수위가 최종 확정될 예정입니다. 프로레슬러 고 김일 선수는 지난 60, 70년대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온 국민을 열광시켰던 국민 영웅이었습니다. 고 김일 선수를 기리고 재조명하기 위한 세계 프로레슬링 대회가 김일 선수의 고향인 고흥에서 열렸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 70년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 지금은 고인이 된 전설의 프로레슬러 김일 선수는 박치기 한 방으로 온 국민들을 열광시켰습니다. 김일 선수는 우리 민족의 한과 아픔을 달래주던 스포츠 영웅이었습니다. 고흥 파령체육관에서 고 김일 선수를 기리는 의미 있는 세계 프로레슬링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김일 기념사업회 주최로 고 김일 선수의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 선정 1주년을 기념하는 대회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김일 선생님을 잊어주고 있기 때문에 김일 선생님을 다시 부각시키고 김일 선생님의 명성에 걸맞는 활동을 공세부터 시작하려고 지금 전국 규모로 조직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미국, 일본 등 세계 5개 나라의 남녀 프로 레슬러 25명이 참가한 가운데 7경기가 치러졌습니다. 지역에서는 좀처럼 관람하기 어려웠던 박진감 넘치는 프로 레슬링 경기를 지켜보는 지역민들의 반응도 좋습니다. 지금 처음 보는데 제가 맨날 TV로만 봤거든요. 이렇게 현장 나와갖고 지금 보는 건 처음인데 지금 너무 심장이 막 뛰어요. 재밌어요, 너무. 지난해 대한민국 스포츠 영웅으로 선정되면서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는 고 김일 선수. 이번 대회를 기점으로 지역에서도 한동안 주춤했던 김일 선수를 재조명하기 위한 사업들도 새롭게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고지대 거주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여수 지역에 처음으로 마을버스가 도입됩니다. 여수시는 오는 18일부터 중형 승합차를 개조한 마을버스를 여수 국동과 고소동 주택가에 각각 하루 17차례와 23차례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투입되는 마을버스는 요금과 환승제 등은 시내버스와 같지만 오전 9시 반까지 출근 시간대와 이외 시간대 운행 코스를 분리해 시민들이 고루 혜택을 입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여수시는 지난해 국토교통부 교통모델 공모에 선정돼 마을버스 추진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여수 산소 일대에 영상 전시관과 추모정원 등을 조성해서 관광 명소화하기 위한 사업이 정부 투자심사에서 잇따라 제동이 걸렸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산소 일대에 오는 2023년까지 330억 원을 투자할 예정인
선소 테마정원 사업에 대해 최근 행정안전부가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에도 전라남도와 더 협의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로 재검토 판단을 받은 바 있어 사업의 명분과 추진 방안에 대한 철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광어와 미역, 다시마 등을 넣어 만든 비료로 키우는 유자가 있습니다. 친환경으로 재배한 이 섬마을 유자는 해마다 없어서 못 팔 만큼 인기가 높다고 합니다. 박영훈 기자입니다. 산기슭을 따라 열매들이 노란 꽃이 피어나듯 열렸습니다. 겨울을 알리는 유자입니다. 광어와 미역, 다시마 등 지역 특산물에 미생물을 혼합해 만든 비료를 뿌려 키워내고 있습니다. 광어 액비라든지 이엠 액비, 해초 액비를 쓴 유자는 과육이 두껍고 향이 진하고 영양도 풍부한 것이 특징입니다. 10년 넘는 친환경 재배로 땅심이 되살아났고 뛰어난 색감, 맛, 향 때문에 해가 갈수록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올해 산지 가격은 1kg에 최고 5,200원. 상품성이 좋다 보니 가격도 일반 유자보다 1.5배가량 높습니다. 차와 분말 등 다양한 가공식품도 만들고 체험 상품까지 곁들여 소비자들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가공품을 다양하게 이렇게 만들 예정이고요. 그거와 더불어서 요즘은 이제 6차 산업화해서 체험 관광객 프로그램도 같이 운영할 예정입니다. 바닷바람과 지역 특산물로 키워내 더욱 주목을 끌고 있는 섬마을 명품 유자는 다음 달 중순까지 수확됩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 여수 앞바다에서 강한 독성을 지닌 파란고리 문어가 발견돼 주의가 요구됩니다. 여수 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 반쯤 여수시 안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를 하던 선박에서 길이 7cm의 파란고리 문어가 걸려 올라왔습니다. 남태평양 등 따뜻한 바다에 주로 서식하는 파란고리 문어는 청산가리 1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어 취식은 물론 만져서도 안 된다고 해경은 당부했습니다. 여수 MBC 특집 라디오 다큐멘터리 여순 사건 70주년 특별계획 9일간의 기록이 2019 방송문화진흥회 지역방송 대상 은상을 수상했습니다. 여수 MBC 안정희 PD가 연출한 이 작품은 당시 생존자들의 인터뷰를 바탕으로 사건을 기록하고 다수의 학자, 저술가들의 감수를 거쳐 진실을 깊이 있게 재조명했다는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광양시가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국비 예산 확보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보고회를 통해 2021년 국고 건의 사업으로 광양항 구측 배후단지 개발과 지역 성장 전략 사업 등 50여 건을 발굴하고 내년 1월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올해 말까지 다양한 공모에 지원해 350여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지속적인 사업 발굴에 나설 방침입니다. 전남도가 WTO 개도국 지위 변경에 따른 15가지 정부 대책안을 마련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정혁신위원회를 열고 지역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쌀 예외 품목 지정, 공익형 직불제 신속 도입과 예산 확대, 자유무역협정 농어법 적용 범위 확대 등 15가지 대안을 마련했습니다.